대행께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퇴까지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쭤볼게요. 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11분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총재께서 대통령의 그릇된 행위, 비상계엄 선포를 내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았어야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여놓고 가라. 왜 그 말을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드립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자, 이 내용은 사법 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이 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행께 전달한 쪽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여러분들 질의했지만 지시 형태의 문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지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십시오. 대행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법 절차나 헌재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데 대행님. 관련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행님의 지금 이런 모습이 네.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죠.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죠. 다음 PPT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종근 특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해서 저는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 대행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의 있게 나서야 됩니다. 치안정감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찰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용산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산과 협의한.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 절차는. 예, 검증 말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자, 치안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행안부 차관입니까?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총경위 인사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치한 인사입니까? 인사가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 안정이라든지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를 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정무직이 아닌 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안 정감은 경찰청 넘버 2예요. 경찰청 넘버 2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생각에서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자, 그러면 다른 부처도 인사하실 겁니까, 최 대행님? 다른 부처도 지금 1급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1급 인사 말고요. 다른 차관급 인사. 사실상. 저는 정무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문제를 삼냐면 치안정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 임명하겠다. 경찰위원회를 개최해서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이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원님께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치안정감을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죠. 대한민국의 치안정감이 한 명 바뀝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 자, 다시요. 다음 PPT 봐주세요. 네, 이번에 인사를 3명, 치안감 인사를 3사람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럼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101단 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3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사람이나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금 최대행이 하신 거라고요. 네, 저는 하여튼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 안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 정감 승진자.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정인보다 더 잘합니다.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켜보니까 가까이서 아마 위원장님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한테.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께 쪽지를 건네주러 나오셨습니까? 변호하러 나오셨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세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이 있으면 존중한다 하셨는데 이 비서실장이 건네는 쪽지는 보시면서 대통령이 그 초현실적, 본인이 반대하고 초현실적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긴박한 순간에 대통령이 이거 봐라라고 건네줬으면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쪽지보다 대통령 지시문건이 덜 중요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헌재 결정이 있으면 존중하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가 확인이 되면은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아까도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헌재가 국회가 청구한 국회의 청구를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재가 바로 최 대행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 헌재가 판단으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아니요, 논리적으로 보시자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으로 물었습니다. 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국회 청구를 인용한다면 아까 본인 말이 존중하겠다. 그리고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지금이 헌재가 바로
권한대행이 바라는 대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문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만한 그런 경력이 되시잖아요. 서울법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네. 또 최고 고난 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논리 판단, 본인의 뱉은 말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겁니까? 다른 건 다 그렇다 칩시다. 본인이 방금 말한 거, 이 자리에서 말한 것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네요라고 못 하십니까?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이 그거죠. 헌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그런 판단을 해준다면은 그러면 즉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하여튼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좀. 그러면 후보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누가 민병도 의원이 질의했습니까? 장동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한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것과 행정수반으로서 하는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설상으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을? 의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권한대행님. 네. 아까 기재부 A4 문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셨죠?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기재부 A4 문서 언제 받은 거죠? 도착하자마자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직전입니다. 예, 직전에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사복을 입고 그때 왔을 정도로 비상 소집에 헐레벌떡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매우 궁금하셨을 텐데 그때 문서를 줬어요. 지시사항에 담긴 문서를 줬는데 이것을 그 시기에 안 봤다. 그 문서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도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세 줄입니다. 이것을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의원님은 상식적으로 말씀을 지금 와서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한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 계엄이 초현실적일 정도로 계엄한다는 게 그렇게 말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당시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오고 예, 있는 상황. 그러면 이 A4 문서를 언제 다시 받았죠? 그게 제가 떠나기 직전에 받아서 엉겹결에 주머니에 넣고요. 네, 기재부.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1시 50분 경유.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동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못 들었고요. 펼쳐서 제 윗부분만 봤습니다. 아까 무시해라, 덮어놓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언제 말했습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앞부분에 펼쳐서 저한테 내용도 안 보고 제목만 보고 첫 무시해라, 덮어놓자 합니까?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첫 문장을 보고 제가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문장들은 보지도 않고. 네, 보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실장님. 네. 잠깐 스톱해 주세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 덮어놓자, 무시하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래도 됩니까? 어떤 문서를 얘기하시는지. 예, 다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문서를 보냅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님? 글쎄 지금 모든 걸 주관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내용을 보고 무시하자, 덮어놓자 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그런 적 내용을 있습니까? 보고 그렇게 답변 드린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못해요.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A4 문서에 대해서 내용도 안 보고 무시해라 라고 1급 기재부 회의에서 말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고, 계엄의 반대를 그래서 계엄과 이게 관련된 어떤 거짓말을 얘기를 개연성에 얘기하고 내어놓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치 자금을 마련하라고 하고 비상입법기구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아까 경제가 민생이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4분기부터 지금까지 GDP가 6조 3천억이 날아갔다는 걸 모르셔요.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보내왔냐면 동전 한 입조차 말라버린 자영업자 참혹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내가 사표라도 내겠다고 했을 때 이창용 총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일단은 뭐 경제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첨단 전략자금 기금 34조 한 것도 경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세국과 화상면담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경제 때문이죠. 신용평가 하러 가지 않기 위해서 면담한 거죠. 경제와 대신은 국가 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려했죠. 이창용 신년사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최 대행께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문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에 문제가 되는 건 맞죠? 뭐 요인이라서 맞죠? 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뭡니까? 그걸 내란입니까? 계엄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탄핵입니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습니까? 내란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 못합니까? 이 정도도? 그러면 아니- 이 내란과 관련된 이 탄핵 심판을 헌재에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게 그렇지만 묻는 여야 관계없이 저도 저를 포함해서 신속한 그- 탄핵 재판이 극한 대립을 지향하고 아니, 헌재가 결론을 안정을 빨리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40여 판단을 임명해도